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까지 에어프레미아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온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저번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복편이에요. 에어프레미아는 HSC라고 하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FSC와 진에어, 에어서울 같은 LCC의 중간 HSC 하이브리드 항공사라고 스스로 주장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규 도입했던 항공기가 퍼지고 지연해, 결항해, 잘못 걸리면 여행을 망칠 수 있어 선뜻 손이 안 가게 돼버린 에어프레미아 내부 문제와 787 수급 문제로 지연의 결항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를 에어프레미아 특가 행사죠. 프로미스 특가 때 왕복 50만원대에 발권했고요. 에어프레미아 문제고 뭐고 이건 안 가면 범죄지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전날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델타 항공을 타고 도착했고요. 샌프란시스코 공항 근처 호텔에서 1박을 했습니다. 여기가 힐튼 계열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고요. 저번에는 힐튼 더블트리에서 숙박을 해서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 베이프론트 힐튼 길다씨 여기서 투숙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근처 호텔들이 대부분 셔틀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항에서 나오신 다음 호텔 셔틀이 보이는 쪽으로 가셔서 예약하신 호텔 셔틀 확인하시고 탑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투숙한 베이프론트 힐튼은 좀 오래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공항 근처에서 투숙하신다면 더블트리를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당일날 저는 셔틀을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참전 중인 노선입니다. 그중 YP112편은 오후 3시 30분에 이륙해서 하루가 추가되고 한국에 오후 8시 반에 착륙하는 스케줄입니다. 이게 잠을 자기도 안 자기도 애매한 시간대예요. 저는 최대한 잠을 안 자고 한국에서 잠을 자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마음만 먹었어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4번 카운터를 사용 중이고요. 출발 3시간 30분 전인 12시에 카운터를 오픈합니다. 저는 조금 일찍 와서 아래층 스타벅스에서 시간을 때웠어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컵을 팔고 있어서 마지막 기념품쟁이 시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커피를 한 잔 때리고요. 카운터 오픈 20분 전에 줄을 섰습니다. 20분 전에 오니 아무도 없네요. 인천에서 올 때 줄에 호되게 당해서 조금 서둘렀습니다. 온라인 체크인 백드랍 카운터가 3개, 이코노미 카운터가 1개라 꼭 온라인 체크인하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카운터 오픈은 11시 55분 정도에 일찍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와이드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정수기에는 $600, 비수기에는 $400. 야이씨 비싸다. 만약에 카운터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더라도 기내식은 일반 이코노미 기내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종이로 된 보딩 패스를 받고요. 오늘 제자리 11시 체크인 카운터 반대로 쭉 가시면 보안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선 보안검사 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빠르게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15분 정도 걸려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면세점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발렌타인이랑 이것저것 술을 팔고 있고요. 그런데 달러가 너무 비싸서 일본에서 사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면세점 니값을 못하네요. 미국인이만큼 초콜릿도 팔고 있습니다. 저는 신스 캔디스 이거 선물로 몇 개 샀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샌프런 올 때마다 사가는 필수템입니다. 그럼 라운지에 또 가야겠죠? 보안검사 받고 들어오시자마자 왼쪽으로 가시면 라운지가 모여 있습니다. 거 라운지로는 골든 게이트 라운지랑 차이나 에어라인 라운지 2개를 갈 수 있는데요. 골든 게이트 라운지가 평이 좋은 대신 이용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들여보내준다 해서 시도해봤습니다. 야이씨 비즈니스 안 타게 생겼나 보네. 네, 걱정대로 까였고요. 어쩔 수 없이 바로 옆 차이나 에어라인스 라운지를 가볼게요. 오히려 좋습니다. 여기 리뷰가 많이 없더라고요. 더 라운지로 입장했고요. 대만의 차이나 에어라인 비즈니스를 타셔도 입장이 가능한 라운지입니다. 딱 봐도 협소해 보이는 라운지. 그럼 음식을 한번 볼게요. 먼저 샌드위치랑 빵,
간단한 쿠키, 핫푸드는 날리는 쌀이랑 급식에 나올 법한 닭볶음, 야채볶음이 있었습니다. 음료는 이렇게 캔채로 구비되어 있고요. 커피 머신도 하나 있긴 한데 별로더라고요. 차랑 주류도 매우 미약하게나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고기랑 야채는 먹다가 남겼습니다. 샌드위치랑 쿠키로 배를 약간 채웠고요. 진짜 배가 고팠는데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뷰는 돌밭뷰입니다. 돈 내고 이용하면 58,000원이네요. 만원도 아까운데. 시간이 좀 남고 여기는 더 못 있을 것 같아서 센츄리온 라운지로 그냥 이동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국내선 국제선 터미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걸어서 델타 스카이 클럽, 센츄리온 라운지, SF 클럽 같은 국내선 라운지로 이동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센츄리온 라운지는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현재 한국에서는 현대카드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메뉴를 한번 볼게요. 치킨, 브로콜리, 밥, 두부,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비건 고기가 있습니다. 먹다 보니 뭔가 달라서 물어보니까 비건 고기라 하더라고요. 샐러드, 스프도 있고 디저트랑 쿠키도 있습니다. 아까 식사를 못해서 허겁지겁 먹어줬습니다. 여기가 한국어로 치면 마티나 느낌이에요. 음식도 준수하게 나오고 무엇보다 시장통입니다. 가볍게 먹어주고 다시 국제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오늘 타고 가는 에어프레미아는 A12 게이트를 이용하고 있고요. 국제선 터미널에서도 안쪽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클램 차우더로 유명한 보딘도 지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팁 문화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다 셀프로 했는데도 팁을 요구해서 보딘에서 팁을 커스텀해서 1달러만 줬더니 빵이 제대로 안 잘려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팁을 내고 있습니다. 이젠 뭐 익숙해졌어요. A12로 가시려면 안쪽으로 쭉 가셔서 한층 더 내려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항공기 치기가 더럽게 안 좋아서 저는 바로 위에 있는 바에 사진 찍으러 올라갔어요. 올라오니 오늘 타고 갈 항공기가 보입니다. 호텔 리마 8703, 9년 된 기재고요.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 동안 어려워진 노르위전 에어셔틀 7879를 대한항공을 통해 리스해왔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독과점 방지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합병의 과실을 에어프레미아가 다 먹을 줄 알았는데 요즘 보면 티웨이가 또 먹고 있더라고요. 미국 노선 적자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 노선이 비즈니스 수요가 많아서 정시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787 수급도 최근에 힘들어져서 타이어뱅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에어프레미아의 운명을 결정하겠네요. 아, 타뱅 얘네도 치코가 석자인가? 암튼 줄을 설라고 봤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지연 YP112편 인천 항공기는 기내 준비로 인해 탑승이 지연되고 있사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야무지게 30분 지연 먹었습니다. 사실 샌프란 들어오는 비행기가 31분 지연돼서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3시 20분이 약간 넘은 시점에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통로를 쭉 지나 항공기 앞에서 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탑승합니다. 자, 그럼 제 자리 11C로 가볼게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오늘의 자리. 먼저 좌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좌석은 이 정도로 제껴지고요. 헤드레스트도 있는데 너무 빡빡해서 꺾다가 끌려갔습니다. 31인치 간격, 멋진 간격입니다. 여권이 가로로 왔다 갔다, 세로로 꽉 물리는 좌석 간격, 무릎부터 앞까지 12cm 정도 되는 간격입니다. 앞에 테이블은 조금 더러운, 위생관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담요를 하나 받았고요. 담요 받은 김에 제 장거리 물품들을 꺼내봤습니다. 안대랑 쿠션, 기내 모니터를 한번 볼게요. 컨텐츠들이 이렇게 있고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에어쇼도 있고요. 오늘 항공편 일정도 있습니다. 여전히 기내식은 한 번만 준다고 나와 있고요. 에어프레미아 소개, GPT 표절률이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세이프티 비디오도 봐주고요. 마지막으로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하겠습니다. 7879, 드디어 푸시백을 합니다. 4시 12분.
에어프레미아가 미주 노선이 계속 적자라고 해요. 이런 거 보면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야, 너네 노선 늘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항공기가 이륙할 준비를 합니다. 오늘 패션은 영상 컨셉에 맞게 입어봤습니다. 이것만 주구장창 입고 다녔어요. 자, 이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인천까지 당장 12시간 비행을 위해 항공기가 이륙합니다. 기내 벨트 사인이 꺼지자마자 저는 승무원님께 여쭤보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탑승률이 똥망인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누코노미 모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꿀. 50만원 내고 누워가네요. 비즈니스 부럽지 않은 순간입니다. 사실 부럽습니다. 창밖으로 에어프레미아를 이렇게 만든 원인 중 하나인 롤스로이스 엔진도 봐줍니다. 에어프레미아는 롤스로이스의 트렌트 1000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엔진 정비를 롤스로이스에서 책임져서 LCC 입장에선 좋을 수 있지만 트렌트 1000이 내구성 이슈로 계속 퍼지고 있어가지고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제 침대를 찍어봤습니다. 누워서 갈 수 있는 오늘의 좌석. 오늘 비행기 텅텅 비어가는 여기저기 누코노미 모드로 계시더라고요. 이륙했으니 화장실 한번 가봐야겠죠? LCC 특유의 분홍 손 세정제가 있는 깔끔한 오늘의 화장실. 자동으로 물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제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 행복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플라이트 보면서 샘플 안으로 똥기재가 날라오길래 아, 못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누코노미 모드 개꿀입니다. 승무원님들께 여쭤봤는데 트왕 덕분에 유학생분들이 비자 재발급이 안될까봐 최근 복귀편은 텅텅 비어간다 하더라고요. 평일 복귀편은 누코노미 눌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치킨 파스타랑 비빔밥 중에 저는 비빔밥을 받았고요. 치킨 파스타한테 저번에 호되게 당해가지고 고구마랑 푸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 동일 노선에는 첫 기내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옆에 손놈 형님 유튜브 틀어놓고 먹었습니다. 손놈 사랑해요. 한식 고팠어서 싹싹 비웠습니다. 고추장은 조금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짜요. 야, 푸딩 이게 맛돌이입니다. 일본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최고의 식당. 제가 비행기에서 뭐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기분이 괜히 좋아집니다. 기내식을 치워주신 후 잠시 할 일을 하면서 기내 판매 콜라 하나 사 먹었습니다. 3,000원짜리 콜라. 조금 있으니 자동으로 창문이 어두워지고요. 9시간 14분 남았네요. 바로 누코노미 모드로 세팅했습니다. 잠깐 졸았다가 일어나서 산책 다녀왔습니다. 와이드 프리미엄 뒤쪽 이코노미 구역은 완전히 비어가네요. 제일 뒤로 왔습니다. 저는 장거리 비행이면 제일 뒤에서 스트레칭 하는 걸 좋아합니다. 갤리 구경도 한번 해볼게요. LCC라서 특별히 간식 같은 건 없고요. 대신 물을 따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 샌프란 인천 노선에는 갤리에 샌드위치가 있고 간식도 따라 나눠져 있었습니다. FS니까요. 7시간 31분 남은 시점에 본격적으로 누워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허리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편하게 눕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쿠션을 허리에 대고 벽에 기댔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벽에서 이렇게 기대서 커피 하나 받은 후 알래스카 편집하면서 나름 편하게 갔습니다. 개꿀. 제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저도 제 탑승기를 말아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손놈형님 팬이라서 채널 초반에는 팬채널처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저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돌아오니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몇 시간 남았는지만 한 10번은 찍은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나 봅니다. 착륙 2시간 남은 시점에서 기내식을 서빙 받았습니다. 밥상 세팅을 다시 하고요. 일정표에는 밥 한 번만 준다면서. 이제 일본에 진입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내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육볶음 같은 걸 골랐어요. 남자는 제육, 과일이랑 초코 휘낭시에도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배가 안 고프기도 했고 맛이 너무 별로라서 남겼습니다.
그래도 휘낭시에는 다 먹어서 좋습니다. 초코 너무 좋아해요. 지점에서 보안 검색을 마치시다 배당 항공사 카운터에서 안내를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착륙 안내 방송도 하고요. 착륙할 준비를 합니다. 10분 남았네요. 이제 인천 땅이 보이고요. 착륙합니다. 누포놈이 처음 해봤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편하진 않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1터미널로 향하는 에어프레미아 브릿지가 붙고요. 하기했습니다. 샌프란 입국 때처럼 허리가 뽀사질 것 같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지연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이라 상관없지만 제가 급한 일정이 있는데 에어프레미아랑 대한항공이 있다? 웬만해서는 대한항공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타이어뱅크가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의 성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여행자 입장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계속 있어줘야 대한항공이랑 경쟁도 해서 가격도 싸지고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워싱턴 노선, 대한항공이 갑인 대표적인 노선. 아이씨 비싸다 이씨.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